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지식생활의 이로운입니다. 드디어 7월의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비법, 상추 완전 정복 대장정의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 상추가 가진 놀라운 4대 효능부터 그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특급 섭취 비법까지 그야말로 상추 박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상추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가장 좋은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음식 궁합의 문제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더 빛나기도 하고 혹은 망가지기도 하는 것처럼 음식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상추 역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보약과 독,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상추와 만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는 최고의 짝꿍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최악의 원수는 누구인지, 그 궁합의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밥상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상추 궁합 대백과 그 첫 번째 장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상추 완전 정복 시리즈의 마지막 편, 그 첫 번째 장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최고의 상추를 골라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먹는 법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무엇과 함께 먹을 것인가 하는 음식 궁합의 문제입니다. 음식의 세계에서 궁합은 1 더하기 1이 단순히 2이 되는 것을 넘어 4이나 5, 때로는 10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에서는 상추와 만났을 때 바로 그런 마법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서 고소한 고기 요리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기를 드시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름진 고기가 혈관에 나쁘지 않을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육류에 포함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과다 섭취 시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육류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산성식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최고의 해결사가 바로 상추입니다. 우리가 삼겹살이나 갈비를 먹을 때 상추쌈을 싸서 먹는 것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우리 조상님들의 엄청난 과학적 지혜가 담긴 식습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상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상추의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기관으로 들어왔을 때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는 고기의 기름진 성분, 즉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 그리고 소화를 돕기 위해 분비된 담즙산 같은 물질들을 스펀지처럼 착 달라붙게 만들어 흡착합니다. 그렇게 지방 성분을 끌어안은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즉, 상추가 고기 기름이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산도 균형에 있습니다. 앞서 육류가 산성식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지나치게 산성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추는 채소 중에서도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산성인 고기와 알칼리성인 상추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이 산성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고 이상적인 약알칼리성 상태로 균형을 맞춰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중화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불에 구울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에 대한 걱정도 덜어줍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이나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이러한 유해 물질의 독성을 낮추고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추는 고기의 단점은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고기가 가진 단백질의 장점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고기를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상추 더하기 칼슘 식품 멸치 두부, 뼈 건강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조합. 제가 1편에서 뼈 건강을 이야기하며 칼슘은 벽돌, 그리고 비타민 K는 그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와 같다고 비유했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그 원리가 이 두 번째 궁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두부를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몸으로 벽돌이라는 건축 자재가 충분히 들어온 셈이죠. 하지만 이 벽돌들을 실제로 뼈라는 건물에 차곡차곡 쌓아 올릴 시멘트, 즉 비타민 K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벽돌들은 그저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때 비타민 K가 풍부한 상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상추를 통해 우리 몸에 비타민 K라는 시멘트가 공급되면 드디어 뼈를 만드는 일꾼인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일꾼이 혈액 속에 있던 칼슘 벽돌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구멍이 나고 약해져 있던 뼈의 빈 곳에 착착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벽돌과 시멘트가 만났을 때 비로소 튼튼한 건물이 지어지듯이 칼슘 식품과 상추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뼈가 단단해지는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멸치를 잘게 다져 넣고 고추장, 된장과 함께 볶아 만든 멸치 쌈장을 상추에 싸서 드시는 것, 혹은 고기 대신 담백한 두부를 으깨거나 구워서 상추와 함께 드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상추 더하기 해독 식품 마늘, 양파, 피를 맑게 하는 최강의 해독 조합. 우리는 매일 알게 모르게 여러 독소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미세먼지, 가공식품 속 첨가물, 스트레스 등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이런 독소들을 처리하느라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추 자체도 풍부한 섬유질과 엽록소 성분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과 양파가 더해지면 그 해독 능력이 몇 배는 더 강력해집니다. 마늘과 양파 특유의 아리고 알싸한 냄새의 근원은 바로 알리신과 같은 유황 화합물입니다. 바로 이 유황 성분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몸속의 독소나 중금속 같은 노폐물들과 직접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상추가 우리 몸의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라면 마늘과 양파는 그 청소차의 성능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특수 엔진 오일과도 같습니다.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액을 맑게 하고 간의 해독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상추의 생마늘 한쪽, 양파절임 한 점을 꼭 함께 싸서 먹는 것, 여기에도 이처럼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키려 했던 조상님들의 놀라운 해독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궁합 네 번째, 상추 더하기 견과류 흑임자, 호두, 눈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영양 만점 조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최고의 짝꿍은 바로 흑임자나 호두 같은 고소한 견과류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눈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궁합입니다. 1편에서 상추에는 눈의 황반을 지켜주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루테인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몸에 좋은 지방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바로 호두, 잣, 흑임자 같은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그 최고의 운반 트럭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견과류의 고소한 지방 성분이 상추 속 루테인이 우리 몸에 남김없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등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추로 눈을 지키고 견과류로 뇌를 지키는 것,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추 샐러드에 호두나 아몬드를 잘게 부셔서 뿌려 드시거나 쌈장을 만들 때 흑임자를 듬뿍 갈아 넣어 보세요. 맛의 고소함과 영양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의 눈과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최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은 가족 중에 심장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 질환 혹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앓으신 후에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와파린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쿠마딘이라는 이름의 약을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반드시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와파린은 우리 혈액이 과도하게 굳는 것을 방해해서 혈관이 피떡으로 막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약입니다. 그런데 이 와파린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바로 우리 몸속에서 피를 굳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K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즉, 비타민 K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피를 묽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뼈 건강에 아주 좋다고 배웠던 상추 속에 바로 그 비타민 K가 와파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적군이 되는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파린이라는 약은 우리 몸속에서 피야, 굳으면 안 돼, 하고 외치며 비타민 K의 힘을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상추를 듬뿍 먹어서 대량의 비타민 K 지원군을 몸속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서 약과 음식이 그야말로 줄다리기를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약은 피를 묽게 만들려고 힘을 쓰고 상추를 통해 들어온 비타민 K는 다시 피를 굳게 만들려고 힘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에 맞게 정밀하게 처방한 와파린의 약효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나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해져 버립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수 있습니다. 약효가 사라진 그 틈을 타서 우리 혈관 속에는 다시 끈적끈적한 피떡, 즉 혈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 덩어리가 온몸을 떠다니다가 만약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즉 뇌졸중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상추를 포함한 녹색 채소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들의 평소 식습관, 즉 평균적인 비타민 K 섭취량을 고려해서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평소에는 상추를 전혀 드시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건강에 좋다니까 매일같이 아주 많은 양의 상추를 드시기 시작하는 것, 혹은 반대로 매일 꾸준히 드시던 분이 갑자기 상추를 완전히 뚝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널뛰기를 하게 되면 의사가 조절해 놓은 약의 농도가 소용없게 되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목에 피가 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상추를 먹어도 될까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인터넷이나 옆집 사람에게 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건강 정보보다도 나에게 약을 처방해 준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가장 먼저 상의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자, 이제 조금은 숨을 돌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경우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제가 1편에서 화병을 설명하며 상추는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채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상추 말고도 찬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삭한 오이이고 여름철에 많이들 찾으시는 맥주나 참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추와 자주 함께 먹는 돼지고기 역시 찬 성질에 속합니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고 소화 기능이 왕성한 분들이라면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셔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소에도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하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냉증 체질을 가진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몸은 비유하자면 가뜩이나 아궁이에 불씨가 약하게 타오르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 성질을 가진 상추와 오이, 그리고 시원한 맥주까지 한꺼번에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약했던 소화기의 불씨가 거의 꺼져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위장에 찬 기운이 과도하게 쌓이면 장의 운동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후루룩 소리가 나고 심한 경우에는 묽은 변을 보거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것을 찾으시다가 저녁 식사로 상추쌈에 오이 무침,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함께 드셨다가 밤새 배탈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소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찬 편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실 때 다른 찬 성질의 음식들과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드시더라도 따뜻한 성질을 가진 마늘이나 양파, 부추 같은 음식들을 꼭 함께 곁들여서 찬 기운을 중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로부터 상추와 꿀은 함께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여 상극으로 알려진 속설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어른들께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대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상추와 꿀이 만났을 때 어떤 특별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거나 화학적으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난다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왜 이런 속설이 생겼을지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첫째, 상추에는 소화가 느린 섬유질이 풍부하고 꿀은 당분이 아주 높아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평소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의 경우 장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배가 더부룩하고 부글거리는 것을 복통처럼 느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과거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절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추나 천연, 꿀에 각각 있던 특정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함께 섭취되었을 때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속설로 굳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한 소화 기능을 가진 대부분의 분들은 상추와 꿀을 함께 드셔도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장이 예민하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잘 차는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 두 가지 조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추와 만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궁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린 와파린과의 관계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길었던 상추 완전 정복 시리즈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추와 함께 했을 때 우리 몸을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친구들과 반대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최악의 원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볼까요? 최고의 궁합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상추는 고기를 만났을 때 느끼함과 독성을 잡아주는 해독제가 되고, 멸치나 두부를 만났을 땐 뼈에 칼슘을 붙여주는 뼈 시멘트가 됩니다. 또한 마늘이나 양파를 만났을 땐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피 청소부가 되고, 고소한 견과류를 만났을 땐 눈과 뇌를 함께 지키는 총명 영양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궁합 3가지는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특히 혈전약 와파린과는 약효를 방해하는 적군이 될 수 있다는 점, 몸이 찬 분들에게 오이나 맥주 같은 찬 음식과 만나면 배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꿀과는 비록 속설이지만 물음표 관계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대장정은 상추라는 이름의 평범한 푸른 잎채소 속에 숨겨진 놀라운 4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여정에서 상추가 락투신이라는 성분으로 우리에게 약 없이 깊은 잠을 선물하는 천연 수면제이며 비타민 K로 구멍난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골다공증의 파수꾼이고 루테인이라는 성분으로 침침한 눈을 밝혀주는 눈의 지킴이이자 그 서늘한 성질로 가슴속 화병까지 다스려주는 마음의 소방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여정에서는 이 귀한 보물들을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비법들을 배웠습니다. 진짜 약효는 여린 잎이 아닌 쌉쌀한 줄기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부터 숙면을 위한 황금 시간은 저녁이라는 것, 그리고 뼈 건강엔 데쳐서 숙면엔 갈아서 먹는 맞춤 조리법과 내 몸의 목적에 맞는 상추를 고르는 법, 마지막으로 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씻는 법까지 우리는 상추를 다루는 현명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눈앞에 놓인 상추 한 장은 더 이상 그냥 쌉쌀하고 아삭한 잎사귀가 아닐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한 편안한 잠과 튼튼한 뼈, 맑은 눈과 평온한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떻게 먹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얻으신 이 모든 지혜를 부디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추 한 장을 드시더라도 이것은 내 잠을 위한 보약이야. 이것은 내 뼈를 위한 든든한 시멘트야 하고 그 고마운 가치를 한번 생각하며 감사히 드셔보세요. 우리 몸은 그 진심 어린 마음에 반드시 더 좋은 기운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총 3편에 걸친 상추 완전 정복 대장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식생활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매일 밤 상추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활의 이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